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어디서 왼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그야말로 개막장 드라마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파혼 이야기. 역시 지구는 좁았어.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헤헤. 원제, 지인 결혼 파토 났는데 그 이유가 드라마 같아요. 이미 제목에도 썼지만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랑 가까운 지인, 아는 언니의 이야기인데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서요. 덜덜덜덜. 여하튼 최대한 짧고 굵게 팩트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의 엄마는 평생 전업으로 있다가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당신 가정경제에 적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지역 공단에 있는 어떤 공장에 입사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공장이고 단순 노동이었죠. 그랬는데 거기 있던 어떤 아줌마 하나가 유독 텃세를 부리고 못되게 굴며 대놓고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래 못 버티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 4개월 다니셨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다시 몇 달 뒤, 즉 얼마 전이죠. 당신 딸 결혼 문제 때문에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헐, 상대 엄마가 바로 당신을 죽도록 괴롭혔던 그 미친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함을 지르며 이 결혼 나는 죽어도 못 시킨다! 이러고 나오셨다고 해요. 물론 언니도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그날 파혼 통보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뭐 망연자실했죠. 감히 찾아가서 용서도 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악랄했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를 원망해가며 같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자 이렇게 자살 난동까지 부렸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아들 상화에 못 이겨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매번 단칼에 거절,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언니도 완전히 식어버렸고 그냥 파혼한 거죠. 그렇게 남자 집은 그냥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참 좁아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대헷. 댓글 1번. 예전에 제 친구가요, 결혼할 남친네 인사를 갔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대요. 참고로 그 남자도 잘 살았고 제 친구도 잘 살았어요. 거기다가 예비 시부모님도 되게 잘해주고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인사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오던 길,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모랑 마주치게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과거 친구네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친했기에 친구는 되게 반갑게 이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진짜 이모야? 이래가지고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해맑게 그게 아니고요. 전에 저희 집에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냐? 이러곤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건 이모도 별 반응 없이 따라 들어가더랍니다. 말도 없이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 저녁 그 도우미 이모가 친구네 집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전날 오랜 시간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 이모하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엄마한테 설마 그 집에 꽁꽁이 시집 보내려는 건 아니죠? 라는 말을 시작으로 쫙 풀어주는데 요약을 하면 대충 이래요. 그 집 큰아들, 그러니까 친구 남친의 형이죠. 큰아들의 아내가, 전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 때문에 결국 이혼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단 그 이유만 몰랐죠. 그런데 그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남편의 엄청난 폭력과 또 사람을 달달 볶으며 피를 말리는 시모의 합작이었대요. 심지어 아내를 때리는 동안 온 식구가 다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무도 안 말린 건 기본이고 그냥 방관만 했고 또 도우미 이모도 마찬가지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해요. 그래도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참고 있던 중에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해서 대충 귀띔이나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때 제 친구가 들어온 걸 보고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대요. 안 친한 척. 현실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것 같아요. 대댓글. 뭐요? 이게 끝이요? 결말은 어디 갔어? 이봐! 2번. 헐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친구는 파혼했어요? 3번.
헐, 나 아는 언니 이혼 내용이랑 완전 똑같다. 그 언니도 시부모랑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고 맨날 언니를 패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전부 다 모르쇠. 반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기 전까지도. 에휴. 4번 댓글 쓰니 어머 당연히 파혼했죠. 걱정하지들 마세요. 벌써 5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완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 말고 나를 걱정해 달란 말이야. 나를. 2번 이런 경우 생각보다 허다하죠. 그리고 드라마처럼 재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대학 졸업 후 새내기 영양사로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그런 대기업 하청회사 영양사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조리사님 말고 그냥 일하는 아줌마 하나가 텃세 완전 심하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니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너처럼 이러고 사냐? 이러면서 막 깽판 치고 음식 집어 던지면서 어린 년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기업 캐터링 영양사는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관두고 다시 공부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영양사로 발령 나가지고 갔는데 몇 년 뒤에 조리실에서 일해줄 사람을 구하려고 면접을 보는데요. 이 아줌마가 온 거야. 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도 마찬가지인 게 얼굴이 완전 잿빛으로 변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외손녀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우리 딸내미가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해야 한다. 꼭 좀 뽑아주라. 지난 날은 잊어줘. 라고 하는데 그게 이치겠냐고.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김은 충분히 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렇게 다른 젊은 분이 뽑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진짜 사람은요 삶에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죠. 3번 맞아요. 세상은 정말 좁죠. 그리고 본문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말고 전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깔보고 괴롭히던 미친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국엔 퇴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그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참고로 이게요 진짜 신기했던 게 같은 업계도 아닌데 이렇게 닿은 거예요 연이. 게다가 우리가 갑의 입장이고 특히 그 업체의 최대 거래처가 바로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 잘 보여야 하는데요. 하필이면 또 담당자가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전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는지 우리 회사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몇 번 있고 또 우리 팀장님은 그런 자식은 망해야지 이러면서 대놓고 역설과 분노를 했는데 그랬는데 바로 그 인간이 영업 담당자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요 저는요 치사하게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가 영업을 한답시고 우리 팀장님한테 저 친구랑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엄청 친했어요, 어쩐다 저쩐다 등등등등등 이런 개소리 하다가 딱 들켜가지고 팀장님이 그 회사에 이런저런 이유 다 갖다 붙여서 물량 확 줄여버리고 영업 담당자도 교체를 해버렸죠. 진짜입니다.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벌 받는 거야. 4번 예전에 우리 집 전세 놓고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하루는 제 4년 단골 만화 카페 사장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세상이 조그만 깔깔깔깔깔. 근데 집이 좁아가지고 계약은 안 했지. 그러나 만화 카페는 항상 옳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갔고 사장님이 요금도 확 깎아줘요. 게이득.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만약 상대가 원수였다면 그땐 진짜 어쩔 뻔했어. 좁은 집이라서 도망도 못 갈 텐데. 달달달달달. 5번. 제가 아는 언니도 완전 드라마틱하게 파토 났어요. 그것도 식장에서 박살이 난 거죠. 사내 커플이었고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이미 있었는데 언니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신부 입장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어떤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저 새끼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난동 부리고 소리를 빽빽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 쪽은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남자의 친구들이 여자를 제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거기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본인들의 친구인 신랑을 욕하면서 완전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처음부터 양다리였고 그 여자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상견례를 했으며 식장을 알아보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일단 뒤로 미루고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 좋아서 동거지 말 그대로 사실혼이고 이미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출산하기 직전에 크게 싸우고 밖으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런데 남자 부모가요. 지들은 그거 다 알면서 이 여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몸을 함부로 굴리느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신랑은 친구들한테 멱살 잡혀 끌려나갔고 이후 남자 쪽 친척들이 뒤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니네 식구들과 하객들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자 쪽에서 예식비 다 물어주고 남자랑 부모는 친척들한테 온갖 개성욕을 처먹었으면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잘렸으며 두 여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린 거죠. 아참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손절도 했다고 합니다. 완전 벌받은 거죠. 6번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개뜬금없이 아는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이 꼭 생겨요. 평소 별 문제 없이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는 순간들 반드시 누구한테나 꼭 온다고 한 번은 달달달달달. 그렇죠. 7번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세상이 진짜 좁다고 느낀 게 예전에 제가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몇 년 뒤에 그 언니를 한국도 아니고 네팔 공항에서 본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교차하면서 서로를 본 건데 둘 다 놀라가지고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8번 그렇지. 이런 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이지. 감히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천년 아니지 만년의 사랑도 식을 일이에요. 될까요? 맞아요. 안 죽인 게 다행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고 부끄럽긴 한데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요즘에도 그런 걸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우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우도식.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선임과 후임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선임과 후임을 조사하는 뭐 그런 쪽지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걸 가끔씩 하거든요. 옛날엔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면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선임 1위 그리고 가장 같이 근무를 나가고 싶은 선임 1위 이게 이관왕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후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임이었어요. 왜냐? 항상 잘해주는 건 당연하고 화 안 내고 안 괴롭히고 또 같이 외곽 근무 나가가지고 총 들고 서 있으면 노래 불러주지 얘기해주지 들어주지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후임 하나가 되게 애가 좀 소위 말하는 아싸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몸도 왜소한 데다가 맨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리도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다리도 팔자걸음하고 얼굴이 되게 그 별명이 고이즈미였어요. 옛날 그 일본 고이즈미 그 일본 그 아베 이전에 그 총리였죠. 옛날 총리 고이즈미 닮았다고 고이즈미였는데 이게 제가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데 지들끼리 있을 때 짬이 비슷한 애들끼리 있을 때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거나 하지마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는 법부터 해가지고 남자답게 어깨 피고 당당하게 말하고 막 이런 걸 계속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너 이러면은 군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가서도 무시당하고 산다. 걷는 것부터 배워라. 똑바로 걸어라. 허리 펴라. 이러면서 막 계속 애정을 가지고 해줬거든요. 얘가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얘 아버지가 군인인 건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뭐 부사관, 상사나 원사 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저랑 같이 휴가를 같이 나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의 병장급이었고 얘가 한 일병인가 그랬을 거예요. 휴가를 나갔는데 어차피 이제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대전까지는 같이 왔어야 돼요. 대전까지 KTX를 타고 저는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진주로 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일 빨라가지고 걔 집이 대전이었는데 꼭 자기 부모님을 한번 보고 가자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좀 이상했죠. 아니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근데 굳이 뭐 어차피 들렀다 가는 거니까 대전에 거기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인사 정도 드리지 뭐 해가지고 갔는데 헐 얘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대령인 겁니다. 대령 무궁화 3개.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 얼어버렸죠. 이게 이분들이 나온 이유가 아들 마중도 마중이지만 제 얼굴 한번 보려고 나왔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얘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정말 좋아하는 선임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휴가를 나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온 겁니다. 자기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봉투를 주는데 나중에 보니 저는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또 상급자가 주는 걸 또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았죠. 뭐 돈 좋으니까. 야 나중에 보니까 차비하라고 줬는데 3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죠. 야 착하게 살길 잘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그분 덕분에 제가 휴가도 몇 번 나간 것 같아요. 이게 포상 받을 일이 없는데 포상이 나오고 그런 게 한 2번 있었거든. 전역하기 전까지. 그리고 제일 핵심인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역하고 군대 제대를 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대하고 그분 아버지한테 그 친구 아버지한테 애가 탈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는데 저를 제일 좋아해 놓으니까 혹시 그쪽으로 갔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핫소리는 졸라 착했다. 뭐 그런 거죠.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다 착해. 감사합니다.